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 41과 조선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조선은 나라의 기틀을, 나라의 기본이 되는 토대, 뼈대를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나라의 모습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겼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지금 북한의 개성에서 한양, 지금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로 옮겼습니다. 대조는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을 말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세종대왕, 세종은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치국이, 해시계, 물시계 등을 만들었고 백성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성종 때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경국대전은 왕과 관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세금, 부동산 등의 물건 거래, 군사, 형벌, 예절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국대전을 통해 조선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법에 따라 다스리는 법치국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조선 후기는 16세기 임진왜란 이후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중국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병자호란이라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50년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조가 왕이던 시기에 지어진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수원 화성은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를 사용하여 공사기간을 줄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양반이 많아지고 상민과 천민이 줄어들었다.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별로 하는 일이 다르고 그 신분은 자식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양반은 지배계층으로 과거 시험 등을 통해 관리, 고급 공무원이 되었고 중인은 통역관이나 의사 등 기술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상민은 농민이나 수공업자, 물건을 만드는 사람, 상인, 장사,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고 천민은 가장 낮은 계급으로 노비, 노예나 백정,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 무당, 광대 등이 있었습니다. 실학의 발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백성들, 국민들의 생활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탐구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진사대부의 도움을 받아 고려를 멸망시켜 새로운 왕조, 나라를 열고 세우고 왕이 된 가는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인 나로 도읍 수도를 옮겼다. 정답은 가의 이성계, 나의 한양인 2번입니다. 한양은 지금 서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신진사대부는 고려 후기에 태조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한 정치 세력입니다. 보기 1번의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아들로 나중에 태종이 되어 호패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3번 정도전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정치가이자 학자입니다. 4번 정몽주는 조선을 함께 건국하자는 신진사대부의 끝까지 반대하여 망해가는 고려에 충성을 다한 신하입니다. 다음 제도를 처음 실시한 국왕으로 옳은 것은 사제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허리띠에 갖고 다니던 신분증으로 호패라고 불렸다. 호패에는 이름, 출생 연도, 주소, 과거 합격 연도와 과거의 종류 등이 적혀 있었다. 1. 태종 2. 대종 3. 세종 4. 성종 정답은 2번 태종입니다. 호패는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인데 백성, 국민의 출생이나 이동을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군인 대상자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란 나라에서 일할 고급 공무원, 관리를 뽑기 위한 시험입니다. 다음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인 한글은 1446년 가때 만든 것으로 본래 훈민정음으로 불렀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훈민정음은 혀의 위치, 입술과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가는 세종대왕을 말합니다. 세종대왕은 1. 역사, 지리, 예절과 관련된 책을 편찬하였다. 만들었다. 맞습니다. 2. 학자들을 등용하여 채용하여 집현전에서 연구하게 하였다. 맞습니다. 3.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치고기를 만들게 하였다. 맞습니다. 4.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아닙니다.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됩니다. 세종대왕은 문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업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훈민정음, 한글과 자경루, 물시계, 앙부일구, 해시계, 만원권 뒷면에 있는 천체 관측 기구인 혼천이,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인 비가 오는 양을 재는 치고기 등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나 물시계, 해시계, 혼천이, 치고기 등은 백성들,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592년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는 가를 일으켰다. 이에 맞서 이순신 등 수군, 해군의 활약이 이어졌고 일반 백성이 참여한 의병도 왜군에 맞서 싸웠다. 이런 노력 덕분에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1. 병자호란 2. 임진왜란 3. 나당전쟁 4. 6.25 전쟁 정답은 2번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배가 거북선입니다. 그리고 의병은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군대인데 양반, 노비, 승려까지 스님까지 의병이 되어 왜군과 싸우는 노력 덕분에 일본군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정조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 몽골풍을 금지하였다. 2. 수원화성을 건설하였다. 3.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4.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은 2번 수원화성을 건설하였다입니다. 다음 직업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신분으로 옳은 것은 기술관, 향리, 서리, 서얼 1. 양반 2. 중인 3. 상민 4. 천민 정답은 2번 중인입니다. 중인은 통역관이나 의사 같은 기술직 관리 외에도 계급이 아주 낮은 관리인 향리나 서리 또는 양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첩의 자식인 서얼도 중인 계급에 속했습니다. 조선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다. 맞습니다. 2. 수도, 도읍을 한양에서 개경으로 옮겼다. 아닙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3.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가 중심이었다. 맞습니다. 4. 경국대전은 조선 최고의 법전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는 오늘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노약자석, 돌아가신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 우더른에 대한 예의와 공경 등의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분제가 흔들려 양반이 많아지고 상민과 천민이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2.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등장하였다. 맞습니다. 임진왜란, 임란 후에 어려운 생활을 돕고자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3. 조선 전기에는 양반 문화 중심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 판소리, 탈놀이, 민화 등 서민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4. 수원화성은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 군대와 맞서 싸운 곳이다. 아닙니다. 남한산성이 병자호란 때에 마지막까지 중국 청나라 군대와 맞서 싸운 곳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1. 조선 후기에 양반 등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탈, 가면을 쓰고 하던 놀이, 연극은 탈춤, 탈놀이이다. 맞습니다. 2. 판소리는 소리꾼이 고수,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엮어가는 공연이다. 맞습니다. 3.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속화가로 서민들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재미나게 표현한 사람은 정선이다. 아닙니다. 풍속화를 그린 대표 화가로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습니다. 김홍도는 씨름, 서당 등을 그렸고 신윤복은 미인도 등을 그렸습니다. 겸재정선은 인왕 제색도 등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4. 실학을 발전시킨 학자로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아 정조의 명령을 받아 수원화성을 설계한 사람은 정약용이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